JK님, 대학 재정학과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맞다. 제가 아까 슬쩍 얘기했지만 요즘에 자동화에 대한 이슈가 많거든요. 요즘에 로보틱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봇을 활용한 언택트를 실현하는 것, 즉 사람과 사람이 원래 마주하던 것을 중간 단계 로봇을 넣어서 이제 자동화하다 보면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커요. 그래서 국내에 웃긴 게 로봇과 관련된 것으로 매출을 공표하는 기업이 3개밖에 없거든요. 웃기죠?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자잘자잘하긴 있지만 큰 기업들은 첫 번째가 현대로보틱스, 이 동네에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로보틱스 있고, 두 번째가 로보스타가 있고요. 여긴 상장사죠. 그래서 요즘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제가 2017년에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지금 후회하고 있죠. 갖고 있을 걸. 네, 어쨌든 거기도 그렇고, 근데 참고로 2017년보다 떨어져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양 로보틱스인가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대학의 서비스와 어떤 자동화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행정 업무에서 자동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고 자동화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보면은 논리 전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박경수님, 그거 바꿔 말하면 본인 자리 왜 뽑냐로 귀결되는데 덜덜 히.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동화라는 부분, 그게 사실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되게 웃긴 게, 전체적인 서비스와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동화, 로보틱스, 또 IT,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의 발전을 얘기하잖아요. 저도 뭐 영상들 그런 거에 관련된 거 많고. 근데 그게 끄뜻하는 바는 결국에는 일자리의 감소예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겠지라고 속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을 속편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었을 때 당장 타격받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아르바이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키오스크가 지금 대부분 대체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언젠가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야. 그럼 그 전에 안 굶어 죽을 거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줄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회 문제거든요. 지금 분명히 대두될 얘기인데 한 번쯤은 고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자동화와 관련된 얘기를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면 잘 함부로 여러 번 자동화하세요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저야 제 업무 자동화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결국 누군가를 자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손으로 안 자른다 뿐이지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는 건 맞아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체감한 사람이라서 얘기한 거예요. 증권사나 은행에서 앞에 업무 보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을 왜 ATM이 대체할 수 없냐, 새로운 버전의 ATM으로 왜 대체할 수 없냐를 가지고 한번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고, 기술이 발전한다라는 게 더 이상 일자리를 늘려준다라는 얘기는 절대 될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그 단기라는 게 세계적인 단기는 어쨌든 1, 2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5년 내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까?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닌가? 어쨌든 우린 인륜적으로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문학적으로. 야신의 신도님, 교수님은 국가에서 주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자동화로 사람을 대체하면서 생활지원금을 지금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맞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채팅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요즘에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하시는 얘기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얘기예요. 기업인들마저도 논의되는 얘기예요. 왜? 그 기업인들은 누구로부터 매출을 얻어요? 국민으로부터. 근데 그 국민들 대부분이 기초수급자가 됐을 경우에 그 기초수급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상품을 누가 사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기업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웃기죠? 보통은 기업인들이 그런 거 복지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온단 말이에요. 직원들에게 기초수급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의하시고 있는 얘기가 가볍게 하시는 것 같겠지만 되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박경수님,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로봇세가 나오죠. 맞아요. 로봇세.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봇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사실은 인간을 대체한 돈이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산이 되면 그 로봇을 이용하는 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야지만이 국가는 그걸로 국고를 채우고 그 국고를 통해서 복지 기초 수급을 돈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국민들한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세 얘기가 나오는 거였어요. 기초 수급 얘기랑 같이, 복지 얘기랑 같이.
어쨌든 그 다음에 야신의 신도님 결국 세수 즉 세금을 걷는 그 수는 로봇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봇 지원금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지금은 이론적으로는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테스트는 좀 해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자신은 없는 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회와 경제는 딱 런칭 해보고 나면 즉 시작을 해보고 나면은 모르는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어가지고 일단 보긴 해야 됩니다. 박경수님 그걸로 기초생활비는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 맞아요. 그 얘기죠. 제이케님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 일자리도 사라지지만 생산효율이 높아져서 일을 덜해도 인류가 먹고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생산효율이 늘어난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예요. 네, 생산율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그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아닐 거란 말이죠. 국가가 나서지 않는 한. 그렇겠죠? 그 로봇을 통해서 수익을 더 얻어가는 것은 보통은 보편적으로 기업인이겠죠. 심지어 저마저도 지금 위키피디아를 분석해서 위키피디아에서 쓸만한 내용을 발췌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걸 사람 보고 야 네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은 설명들을 발췌해줘라고 사람을 쓰기보다 제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췌를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0,000건 중에서 제가 패스페일로 통과를 시키는 심사를 통해서 대략 한 2,000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괜찮은 설명이다. 근데 그것도 프로그램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 사람 알바를 시키면 알바를 써도 한 5명을 썼을 알바를 프로그램 시키고 있잖아요. 그거를 수익을 누가 가져가요? 제가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신의 신도님, 박경수님 어려운 문제죠.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그게 새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과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죠. 맞아요. 저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세워놓고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들 그 터치로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알바 한 명을 대체한다고 쳐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근데 그 알바생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 키오스크로 대체가 됐는데 그러면은 뭐 그런 그 로봇이나 이런 걸로 대체된 세상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직원이 로봇으로 대체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직업일까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을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누구도 불편해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죽을 거예요. 이 사람 굶어서.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불편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최소 보호 장치로 이제 로봇을 사용하는 곳에서 세금을 더 걷고 그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국민들을 도와주자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박경수님 텔레마케팅 하던 분들 갑자기 로봇 관리하거나 기술 배우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식 수준이 다르고 그건 그분들의 무시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태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연구직 못해요. 저는 고시 못 봐요. 저는 알아요. 전 고시 못 봐요.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저는 만약에 고시를 본 사람들만 태어나서 번듯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진지게 떨려났을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장기간의 공부로 결론을 내는 걸 제일 못해요. 네. 저는 빠르게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부딪히는 쪽에 빠릅니다. 그거 외엔 못해요. 그게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그냥 제 특성이에요. 근데 어떤 특성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국민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국가의 시스템은. 그죠? 그런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굉장히 엄청난 크기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채팅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퀄리티의 얘기를 논의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로. 야신의 신도님 지금도 자본주의에서 상위 1%가 99%의 부를 가지고 가져가는데 로봇으로 자동화시키면 로봇 소유자가 부를 다 쓸어갈 텐데 그렇죠. 맞아요. 현실이에요 진짜. 그거를 분배하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분배하지 않으면 분배가 될 거란 기대를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죠. 착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이켄이 그걸 대처할 방안이 로봇세인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딱 그 포인트인 거예요. 로봇세의 등장이. 참고로 여러분 재밌는 게 제가 2년 전에 로봇세에 관련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제 채널에. 야신의 신도님 키오스크 한 달 유지비 24시간 내내 15만원 사람 180만원.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기업인한테 뭐라 할 것도 아닌 게 기업은 어쨌든 매출 최우선시란 말이에요. 영업이익 최우선시라고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기업의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용 대비 생산성이 더 높은 걸 택할 거고 그럼 당연히 인간보다 로봇을 택할 겁니다.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뭐 로봇에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안 쓸 거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도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오히려 로봇이 발생시키는 에러는 로봇을 디버깅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을 뽑는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위험이 있지만 로봇은 버전이 똑같다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들어봐도 기업인을 무조건 뭐라 할 수는 없죠. 즉 결국에는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이 로봇이 점차적으로, 로봇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화 프로그램. 근데 일자리가 언젠간 생길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좀 책임감이 없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언젠간 생기겠죠.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제 채팅창에서 그 깊이 있는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박경수님, 대학원은 못 가시겠군요. 아, 그쵸. 저는 대학원 못 간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네, 박경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는 원래부터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장기간의 공부에 걸친 뭔가를 하는 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 내에 제가 실천한 것이 최소한 테스트베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거나 그 기획 자체가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기획에서도. 기획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초장기 기획이 있고 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버전업을 하는 이런 기획이 있는데, 저는 초장기로 기획해가지고 런칭을 한 다음에 이 결과물을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쪽의 기획은 잘 못해요. 제가 못해요. 그건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돼서 잘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여기죠. 저는 못해요. 네. 이 프란시스코님, 보편지성이 발전하는 속도랑은 비교도 힘들 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세상이니 미래를 어찌 대비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 기술을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의 대응 방식은 일단은 제가 최소한도는 알아두자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래밍 원탑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려면 내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야신의 신두님, 국민은행 직원들 파업했는데 아무런 영향 없었음. 사실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께는 제가 사실 뭐 그냥 대놓고 얘기했지만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면 3년 전입니다. 적어도 3년 전에 완전 막냉이가, 물론 도전정신만 투철했지만 막냉이가 지점에 있는 ATM기의 업그레이드 버전 키오스크 같은 거면 충분히 많은 업무, 지금 4명이 있다면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계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업그레이드는 가능하지 않냐 라는 어마어마한 인력의 난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3년 전에 막내이 수준에서 했는데 그 대란이 없을까요 과연? 언젠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가볍게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 그 키오스크로 지점 대부분의 직원 대체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한 게 3년 전이라니까요. 은행증권사.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죠. 제가 왜냐면은 4년 전에는 그 버거킹이나 이런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가 서 있을 때 대부분 불편했어요. 그 UX라고 하죠. 사용자 경험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막 터치도 잘 안 되고 우리 스마트폰이랑 다르게 터치가 잘 안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편하죠? 써본 사람은 편하잖아요. 그냥 띡띡띡 터치 잘 돼, 드래그 잘 돼, 띡띡띡, 심지어 결제도 그냥 띡 돼. 말도 안 해도 돼. 바로 나와. 대비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대비하는 게. 근데 사실 지금 행정 업무 중에 안 그런 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총무 업무랑 행정 업무 중에 이거 아직 사람이 해야 되라고 싶은 거 가끔 아이디어 드는 거 있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세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 중에 우리나라는 제일 잘 된 거 홈택스로 많이 편해졌다고 하죠.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로 그냥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 거, 그런 거 하나하나 자동화되고 API 따서 그냥 쓸 수 있게 되면은, API라는 거는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물음으로 하면 쉽게 내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편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많은 행정 업무 중에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버티죠. 지금이야. 문맥스님, 기술의 발전에는 순서가 있어서 투자에도 순서가 있죠. 전기자동차가 다니려면 5G 인프라가 깔려야 하듯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천히 순서가 필요했고, 저도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게 당장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때 투자했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우리의 커리어의 미래로 봤을 때는 그게 커리어가 적어도 20년 얘기잖아요. 앞으로 20년. 그죠? 그러면 충분히 대안은 갖고 있거나 대응은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문맥스님 감사합니다. 좋은 코멘트. 프란시스코님,
키오스크 생기고부터 너무 좋은 게 뒤에 기다리는 사람 없으면 오랫동안 고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버거킹에서 점심으로 통새우 와퍼를 먹을지 4달러 세트를 먹을지 아직도 못 정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죠. 맞아요. 사람을 면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야신의 신도님, 어르신 같은 경우 키오스크가 어색해서 대기 시간이 더 김. 저희 아버지도 키오스크 어색해하심.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5년에서 10년 단위로 봤을 때는 키오스크에 익숙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산업이 형성되지 않겠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좀 냉정하게 보면. 왜냐면은 키오스크에 전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그 관리 직원 한 명이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게 되면 그 홀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 직원 한 명이 그 키오스크 어색한 사람을 담당해 주면 되고 나머지를 전부 키오스크가 커버하게 되면 관리 직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알바생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도태되는 게 아니라 키오스크가 발전하고 사람이 도태되는 거죠. 순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박경수님,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키오스크는 암 걸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약간 그 현실적인 얘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키오스크를 공급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경쟁 중에 있으면 그 UX라고 하는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의 발전이 더 빨리 일어났을 텐데 사실 그 초창기 시장에 한동안 기업이 2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유망한 기업. 그러니까 경쟁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제가 신기하죠. 지금 누가 봐도 신흥 강자가 될 시장인데 그거 얼마 안 됐어요. 그 시장 각광받은 지. 그래서 발전 속도가 좀 더딜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발전하기 시작한 금방이에요. 눈 깜짝할 새에 발전해요. 경쟁 시작하면. 물론 사람이 할 일은 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사람 숫자가 적어질 거라는 거. 야신의 신도님, 처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어르신들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률 85% 정도 되니까 나중에 키오스크에 대해 익숙할지도. 그렇죠. 문맥스님, 나중에 키오스크도 자연어 처리해서 앰비언트 컴퓨팅으로 종합적인 사고로 웬만한 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게 아직 기업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S사나 L사에서 하고 있는 그 백색 가전에다가 먹이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여러 가지 저거 뭐 중앙 처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키오스크에서 한다고 치면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걸 아직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아직은 작아서예요. 커지면 금방 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야신의 신도님, 오히려 사람이 있는 게 어색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음. 그렇긴 하겠네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음식점이나 배달한 경우에 전화할 때 사람이 받으면 그냥 끊는다고 함. 오, 이해돼요. 오, 맞아. 그거는 이해돼요. 저도 살짝 사람이 받는 게 어색하긴 해요. 야신의 신도님, 이유를 물어보면 기계음이 안 받고 사람이 받아서 그냥 끊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세대 차이. 진짜. 그 금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10년을 보면 사실 명료하긴 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는. 다만 우리가 2, 3년 내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하는 거지 길게 볼수록 명료한 건 있긴 해요. 길게 볼수록. 그러니까 내 자녀한테 예를 들어서 주식 계좌를 트고 어떤 주식을 사줄 거냐라고 봤을 땐 명료한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식을 뭘 살 거냐는 안 명료할 수 있어. 이런 문제예요. 그죠? 그런 게 있다니까요. 내가 관에 주식을 그 인수해서 들고 들어갈 건 아니니까 오히려 단기적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옥죄일 수도 있습니다.